안녕하세요. 저 오늘 GV를 하러 온 베테랑 2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오늘 GV를 위해서 우리 GV 모더레이터를 해주실 김영진 교수님, 김영진 평론가님, 오늘 베테랑 2에 도움 주신 분, 그 크레딧에 도움 주신 분에 올라오시는 조인성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진행하는데 또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아이 우리 유경훈 예의도 떨어지고. 우리 간단히 인사는 나눴지만 우리 조인성 배우부터 조금 긴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포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조인성. 옆집 살아서 왔어요. 글쎄요, 감독님과 워낙 인연도 있고 또 베테랑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베테랑 2에 출연할 뻔했었으나 무산되었던 최종 오디션에서 제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연기력이 좀. 네네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나마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주인공 유감독님도 긴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이게 개봉 진행하고 진행 중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 조인성이 GV를 하지? 라고 해서 뜬금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베테랑 2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진 평론가님하고 GV를 하게 돼서 제 영화에 대해서 아주 항상 잘 분석한 글을 써주시고 항상 당근과 채찍을 잘 저에게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김영진 평론가님의 생각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객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궁금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시작부터. 우리 유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당근과 채찍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당근만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채찍을 들은 적은 없고 늘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만 있고, 저는 사실 한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가 영화제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평론을 이렇게 요즘 자주 안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 현장 비평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가끔 써야 될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끔 평을 쓰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썼습니다. 써서 그 잡지에 선물을 하고 왔는데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평론 정리를 좀 하고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 2는 베테랑 1의 속편이지만 전혀 다른 결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1편은 굉장히 명랑쾌활한 절대 악인을 응징하는 쾌감을 주는 한때 성룡 키드였던 이승환 감독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영화였다면 이번 두 번째 영화는 절대 악인을 다수가 응징하는, 우리 모두 다수가 응징하는 그런 풍조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결한 것인가, 우리 내부에 어떤 결함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아주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을 노리는 영화에, 오락 영화의 틀을 빌어서 아주 용감하게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개될수록 심지어 의화 톤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 액션 연출도 굉장히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잘 조율돼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유승환 감독이 좀 물이 올랐다는 게 제가 군함도 보면서 느꼈는데 시나리오를 볼 때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니까 전부 군중 장면이에요. 그래서 와 솜씨가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군중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스펙타클인데 그 스펙타클이 주는 쾌감이 있잖아요. 엄청난 사이즈의 인물들이 나오고 동선이 막 복잡하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걸 보는 걸 즐기고 심지어 중계하고 이런 유튜버들의 그 함부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까지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정한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된 게 인상 깊었고 특히 남산 초반에 남산 그 장면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잘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튜버가 이렇게 중계하는 그 시점이 들어가면서 이 관음적인 거, 엿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시선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중충적인 단일하지 않고 중충적인 시선을 계속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영화가 전개될수록 보면은 1편에서는 그 서도철 형사가 이제 너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대중의 응원을 받으면서 절대악을 처당하지 않습니까? 2편에서 서도철은 너무 고독해요. 마지막에 가서 별로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홀로 고독하게 굉장히 피곤하게 그걸 싸워서 이기는데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아. 그래서 유승환 특유의 그 유머가 나오잖아. 아주 힘들 수 있겠다고 징징대면서 앉아있는데 동료들이 또 징징대면서 같이 앉아있는 매우 유승환적인 시그니처가 될 만한 장면을 끝나면서 활용전정으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감흥은 제가 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소감은 1편과 전혀 다른 결로 굉장히 복잡한 액션 활극을 찍으면서도 우리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결하게 이 정의감 넘친 집단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조급하게 지워버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는 준경 감독의 연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마음에 들었어 여기까지. 특별히 저희가 뭐 짜고 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아주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일단 우리 또 같이 밀접하게 작업하시는 조인성 배우께 먼저 여쭤볼게요. 배우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액션도 같이 해보셨고 이 영화에서의 그 액션 연출의 결이랄까 이런 걸 아까 오디션에서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영화를 했더라면 이런 심정으로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남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베테랑 2 시나리오를 이게 모니터를 해달라고 감독님한테 처음 한번 받았던 게 미국에서 어떤 행사를 갔다가 좀 시간이 제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책을 모니터를 한번 해주지 않겠냐고 해서 바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저의 생각을 감독님께 얘기를 했었고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독님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의성 그리고 관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젊은 배우가 이 역할을 이 배역이나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그때 뭐 혜인이로 뭐 내정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내가 혜인이라면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긴다. 뭐 그거는 배우만이 알고 있는 약간 직감적인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악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배우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 곳을 잘 채워가면서 캐릭터를 운영해 나가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유승환 감독님 하면 액션, 활극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와 이 관계 그리고 개연성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제로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액션 활극이 배우들이 움직이거나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아무래도 탄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액션보다는 캐릭터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드라마 찍을 때가 가장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배우가 이제 그렇게 캐릭터 플레이를 감독님과 같이 해가면서 작업을 유성환 감독님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젊은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굉장히 반가워했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 감독도 한 말씀 해주시죠. 조인성 배우의 그 오디션 탈락한 역할은 밀수 끝나고 이제 뭐 시나리오 모니터도 하고 하면서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 오프닝 보면 왜 그 동영사가 처음 와가지고 안에 그 도박 테이블에 구성원들이 밀수의 그 해녀 배우들이거든요. 그 약간 이제 그냥 만든 사람들끼리만의 농담인데 그 밀수에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탕진하고 뭐 이러고 있고 그 보면 이제 돈 관리하는 인물이 담배 물고 막 그 돈을 고무줄에 넣어서 이렇게 돈 자루에 채우는 인물인데 그 역할을 조인성 배우한테 맡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 그 제가 연락해서 자기한테 그 돈 세는 거 연습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뭐 자기는 큰 역할인 줄 알고 막 돈 세는 거 열심히 또 막 하고 그리고 그날 현장에 염정아 배우도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오프닝이 보면 이게 약간 지금 이게 방방 뜨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인성, 염정아 같은 스타까지 들어와서 카메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그 뒤로는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이게 확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계산은 그냥 전체 요리를 약간 안정되게 이렇게 좀 달달하게 해놓고 이 본 요리는 하드코어야 이러고 가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스타까지 나와서 그 카메오를 하게 되면 좀 이게 너무 덜컥거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 탈락이야 이러고 연락을 했었죠. 그 팬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거디시 이후에 점점 역할이 좀 줄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시간들이요. 이렇게까지 가자는 건 더 이상 자네가 안 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뭐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게 됐었죠. 그리고 촬영 초반에 이제 정혜인 배우가 이제 결정되고 이 정혜인 배우가 그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항상 좋은 사람인 상태로 누군가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작용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부담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게 되면 그 책임감이 크니까 부담을 엄청 갖고 있어서 황정민 선배가 1박 2일 동안 그냥 근교에 가서 우리끼리 MT를 가자 그냥 가볍게 대본 읽고 그냥 수다 떨고 술 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 근교에 펜션을 잡아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가서 하는데 그때 조인성 배우가 이제 지원으로 와줬어요. 그래서 정혜인 배우를 만나서 유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어쨌건 정혜인 배우보다 선배로서
또 정혜인 배우의 얘기를 부담을 막 들어주고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인성이란 사람이. 그래서 정혜인 배우가 그때를 분기점으로 좀 진짜 많이 좀 이렇게 확 뭐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되게 좀 고맙죠. 조인성 배우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네. 뭐 별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의 마음에 완전히 뭐 감히 뭐 동기화돼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승환 감독님과 또 정민이 형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영화에 지장이 되게 연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막 짓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충분히 능력치가 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좀 못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면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편하게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본인이 이게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은 이제 포함시켜서 캐릭터에 또 구축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라. 아닌 거 말고 뭐 되면 땡큐고 이런 마음으로 좀 현장에 임하면 좀 더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정혜인 배우 연기가 아주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 하기 어려웠던 연기였을 것 같아요. 속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 쓰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속을 알 수 없어서 무섭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겉은 굉장히 멀뚱하게 보이고 이래서 아주 그 사악한 끝을 알 수 없는 걸 감추고 있는 아주 잘생긴 빌런으로 적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적인 평가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혜인 배우에 대한. 당연히 저는 그 정혜인 배우의 연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선량해서 제가 정혜인 배우와의 첫 만남이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었던 시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시동 현장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짝다리도 안 짚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른 생활 사나이는 뭐지?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해맑게 웃고 있고 그리고 술 주정도 없어요. 술도 많이 마시는데.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면 꼭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보기랑 다르게 그 전완근 요새 유명해진 그 정혜인 전완근이 실제 막 그 등 근육 막 이런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화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뭔가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분출을 제대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진 않고 그냥 그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 돼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악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운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욱해가지고 뭐 좀 발산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꾹꾹 담겨 있는 거예요. 저거를 약간 건드리면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 오히려 연기가 눈이 마스크를 쓰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답답하다가 이 눈으로만 표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마스크 쓴 히어로들 보면 마스크가 오히려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감춰주니까. 그 약간 영화 속의 인물하고 비슷하게 그 마스크를 쓰고 연기할 때 좀 눈이 훨씬 더 막
제가 못 봤던 눈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액션할 때는 뭐 거의 보니까 본인이 액션을 하면서 자기 안에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 화를 막 폭발시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도 되게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고 선량하고 한데 약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만의 이 화를 다스리고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방식을 좀 안정적으로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뭐 어떤 특별한 포인트에서 막 광적으로 이렇게 뭐 해소를 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데 정혜인 배우는 광기가 좀 있어요 연기할 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찍는 내내 와 이게 정혜인이 지금 우리 영화를 살리고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대 행사 다니면서 막 혜인아 자기가 살렸어 우리 영화를 이러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죠. 글쎄요,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같은 배우끼리 뭐 평가는 사실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600만 가까이 되는 관객 여러분들의 선택은 우리 정민이 형이나 여기에 베테랑 2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혜인이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의 이 친구가 연기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는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고 어렵게 다가가는 느낌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감독님과 만나서 또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또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 나오니까 그 잠깐 격파지로 세서 전작들 밀수 도와주시 잠깐만 이게 현장에서 같이 하는 유승환 감독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 황정민 배우가 그러더라고 유승환 잘 찍어요 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액션 찍을 때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잘 찍어 막 그랬거든. 그 밀수에서 그 명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 같이 할 때 서로 그 호흡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모가디슈는 사실 액션 부분은 많지 않았고 카체이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 부분은 이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밀수는 아무래도 이제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액션을 했어야 됐고 사실 지금은 지나간 기억이라 그런지 모든 게 추억이고 잘 인간이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 베테랑 2를 시사회장에서 박정민 군과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액션 씬이 막 나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영화에 만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 정민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우리 죽겠는데? 정민이도 그럴 것 같죠 형? 야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아프다 야 보는 내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감독님과 또 앞으로 또 같이 또 작업을 할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과 액션을 하면서 옛날에 또 이랬었지라는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었고 많이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사실 액션이 많잖아요, 모든 영화에. 근데 액션이 약간 무슨 뮤지컬 보듯이 그냥 아무데거나 너무 이렇게 판타지로 보이잖아요. 심지어 너무 많이 죽이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 유감독 영화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중간에 그 옥상에서 비 올 때 싸우는 장면도 보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영화 떠올랐는데 거기서 보면 근데 이명세 감독 영화는 약간 슬픈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액션이 슬프고 뭔가 상실감이 느껴지고 약간 서정적이야. 근데 뭐 점, 선, 면 이런 게 막 형체가 흐려지면서 굉장히 미학적으로는 그 비슷한데 되게 아파요 느낌이. 저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액션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 끝나고 보현이를 만났는데 안보현한테 야 너는 특별 출연인데 이렇게까지 갈아 넣으면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진짜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보현아. 형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제가 뭐 영화 찍고 제 영화 찍으면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없고요.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스스로 저는 어려서 제가 처음 액션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 성룡 영화들을 보는 것부터 좋아했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룡 영화를 보면 그게 막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스턴트의 강도는 진짜 고통스러운데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신나거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성장 뭐 이제 10대 시절에 뭐 영웅본색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막 총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막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정성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근데 왜 나는 이런 액션 장면을 묘사할 때 내가 정작 좋아하는 것은 그런 안무되어 있고 그런 어떤 액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쾌감 혹은 어떤 서정성 뭐 이런 것들에 매료됐었는데 왜 정작 내가 만들면 고통이 더 느껴지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그냥 왜 그러지라는 거에 대한 그 무의식의 표현일 텐데 그냥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80년대의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여서 그냥 학교에 등교를 하면 그냥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얻어맞으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두드려 맞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라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하도 맞아서 이 폭력에 대한 기억이 근데 지금 뭐 말짱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좀 약간 번민의 상태랄까?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막 때리고 하고 막 신나게 막 하는데 근데 저 폭력은 폭력인데 저것을 그러니까 찍으면서도 사실은 괴로워요. 이렇게 액션 이를테면 베테랑 같은 데에서 막 해서 이제 당연히 주인공이 마지막에 악당을 더 때릴수록 관객들은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1편에서 조태호를 정작 몇 대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철만 뒤지게 먹고. 근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악당을 그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냥 즐기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아마 그 액션에서 이것이 설계가 그러니까 그 서사의 설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액션 장면에서 장면 자체의 과격함은 막 이어지는데 저는 관객분들이 약간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실제는 폭력들을 또 눈으로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을 오히려 액션을 정교하게 찍어서 영화적으로 막 이 활력 넘치게 보여질수록 이것에 대해서 역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길게요. 이승환 감독이 사실 영화에서 명대사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부터 해가지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게 많아요. 생활적 감각의 대사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또 그 이면에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킬과 하이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베테랑에도 투에도
되게 따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애와 가족애. 그거에 대해서 그 심금 울린 장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직접 얘기하기가 무한하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그 장면이 아까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서도철한테는 두 가족이 있죠. 경찰 식구.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니까요. 근데 이 베테랑에서 나오는 이 경찰 식구들, 그러니까 마치 그 일이 본인 일처럼 다 같이 걱정해주면서 서도철의 가족이 있는 이 공간에 같이 들어와서 걱정해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짠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무슨 일이 나거나 제 동료들이 무슨 일이 났을 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가만히 지켜봐주고 했던 그 직장 동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직장 동료죠. 전화 한 통화 넣어주고 지금 어디야? 어디 있어? 뭐 이런 대화들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족의 의미가 감독님도 두 가지의 지금 실제로 또 외운의 강을 또 이끌고 계시지만 그 외운의 강의 분위기도 사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모습, 어쩌면 감독님의 모습을 또 그런 식으로 또 투영한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정겹고 반가웠고 좋았었어요. 잘 되고 있지, 이 감독. 하여튼 근데 이제 얘기 중에 몇 분은 밖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하철 시간 네, 저는 걱정해요. 좀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신다면 제가 조금 더 웃겨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으나 제가 예능을 좀 출연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좀 뭐 감이 좀 없는 건지 오늘 밤은 저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느낌 좀 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면 큰일 나, 봉변 나가실 것 같다. 죄송합니다. JR 7번 분 질문 받을게요.